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일입니다. AI와 붙다 2.0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긴 여정을 시작하면서요, 불교와 인공지능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 서론에 해당하는 개략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하게 될 내용 전체에 대한 일종의 스케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 강의까지는 이 AI와 붙다 2.0 프로그램 전체 내용의 서론 혹은 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요, 새로 시작하는 AI와 붙다 2.0 전체를 조명하면서 어떤 내용을 주제로 다루게 될지 쉽게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 이 용어는 이제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챗GPT를 비롯해서요, 아시는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 진단 시스템, 많죠? AI는 이미 우리 많은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첨단 기술, 이렇게 여겨지는 분야에 AI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서 이 AI에 대해서, 불교적 관점에 대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불교와 AI가 만나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지점에서 서로의 가치를 이렇게 비춰냄으로써 새로운 해석 가능성 그리고 상상력을 펼쳐내는 작업은 유용하거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개별적이고 다양한 주제가 앞으로 펼쳐지는데요. 거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불교하고 AI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여러분께 익숙한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를 불교의 핵심 교리인 연기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바로 그 대답은 이 연기가 될 것입니다. 이 연기는요, 모든 현상이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 듯 하고요, 상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기는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연기적 사유, 이 연기적 사유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있거나 어떤 불변의 본성, 변하지 않는 본성, 즉 자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 기대서 수시로 존재가 바뀌면서 규정이 됩니다. AI 역시요, 이러한 연기의 그물망 속에 존재합니다. AI가 어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인간의 지식, 기술의 발전, 사회적 요구도 있을 수 있고요. 수많은 데이터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음성인식 AI를 생각해 볼까요? 이 AI는요, 언어학자들이 연구하고요, 컴퓨터 과학자들이 알고리즘을 만들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음성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수요가 있어야 되겠죠. 이 많은 요소들이 모두 얽혀서 만들어진 게 음성인식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하나라도 빠졌다면요, 지금과 같은 음성인식 AI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그림 속에서 AI 기술이 전쟁터에서 저렇게 사람을 살생하는 킬러 로봇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화재나 재난 지역에서 소방 로봇으로 인명을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쓰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AI 본질 자체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죠. 다만 연기적 조건에 따라서 그 존재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AI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는 더 이상 인간과 분리된 그리고 독립적인 그 무언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 사회의 또 다른 측면, 우리 지식 또 욕망이 투영된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하고 불교는요,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공통의 인식 기반을 토대로 발전해온 전통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교만큼 오랜 시간 인류 역사에서 집요할 정도로 천착한 정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I만의 공학적 접근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혹은 난관에 봉착한 기술적 문제, 그리고 윤리적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돌파구는요, 그 기술 자체에서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이해와 통찰에서 온다고 할 것입니다. AI에 대해서 우리가 연기적 사유를 토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불교의 무아 개념을 통해서 AI를 바라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아시다시피 영속적이고 고정불변한 자아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 모든 존재는 고정적, 확정적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이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만들어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를 오온, 5가지 가한물, 색, 수, 상, 행, 식이죠. 이 5가지 요소의 가한물, 이게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집합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적인 자아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한 거고요. 실제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요, 결국 우리한테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비롯한 무생명, 그리고 주변의 생태 환경에 대해서 연민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에게도 고정된 자아, 의식 같은 건 없습니다. AI는 데이터, 알고리즘, 하드웨어 등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낸 현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2016년 서울에 와서 우리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승리했던 알파고를 생각해 봅시다. 당시 알파고는요, 바둑 규칙에 대한 데이터, 수많은 기보,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 강력한 컴퓨팅 파워, 이 정도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알파고는 더 이상 알파고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AI의 지능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AI 출력, 그러니까 AI가 스크린에 두는 수를 이렇게 보고 우리가 저게 지능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AI 안에 실제로 우리의 의식이나 지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실제 의식은 없지만 기능적으로는 문제 해결도 하고 의사결정도 수행합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잘 생각해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공성이라는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모든 현상은 자성이 없다는 것, 즉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이죠.
이러한 이해는요, 우리 AI를 보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AI의 윤리적 사용, 그리고 AI의 책임 있는 개발, 그러한 것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합니다. AI는요, 우리의 모든 중생들, 생명들과 마찬가지로 연기의 법칙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처럼 무아론을 통해서 이 AI가 고정된 실체가 아닌 어떤 동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으로 볼 수 있고, AI가 그 갖고 있는 한계, 그 가능성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불교의 사성제로 AI를 이해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집멸도, 이 사성제의 가르침을 AI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먼저 고성제는요, 모든 존재가 고통과 불만족의 상태에 있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AI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자 동시에 AI가 야기할 고통일 수도 있죠. 복잡한 계산, 방대한 데이터 처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작업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후변화를 예측한다든가,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교통을 최적화시킨다든가.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거나 앞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반면 AI의 편향성이나 일자리 대체 문제, 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또 데이터 격차 문제들도 있죠. 이런 것들은 또 AI가 만들어낸 또 다른 고통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성제는 또 어떻습니까? 집성제는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에 관한 진리지요. 고통의 원인이라는 게 가래와 무지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사회 구조는 계속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인간 능력은 계속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죠.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AI 데이터의 편향성, 그리고 우리 AI 개발자들의 어떤 맹목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모습들, 또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예측해내야 된다는 그런 갈망들, 이런 모습들이 붓다께서 말씀하셨던 가래와 무지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멸성제입니다. 멸성제는 이렇게 고통을 야기하는 문제들이 소멸되고 또 해결 가능하다는 진리죠. 즉 AI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AI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든가, 정확하게 예측한다든가, 또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AI 개발에 있어서 강조되고 있는 공정한 AI, 설명 가능한 AI, 안전한 AI를 구현하겠다, 이런 목표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도성제는요,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죠.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발전 과정에서 윤리적 고려는 매우 중요하죠. AI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불교의 불살생 계율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은 AI를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길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AI 개발은 단순히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요, 우리 사회의 고통을 줄이고 또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교의 중도 사상으로 AI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시죠? 중도는 양극단을 피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쾌락을 피하고
쾌락에 빠지거나 또는 극단적인 고행도 모두 피하고 그 중도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AI를 바라볼 때도 이러한 중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AI를 과대평가해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능 열쇠로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레이 커즈와일,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레이 커즈와일이 쓴 특이점이 온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출판한 특이점이 더 가까워진다라는 책에서 연이어 주장하듯이요, AI가 우리 인간의 지능을 곧 뛰어넘어 소위 말해서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AI라는 게요,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의 지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다뤄갈 거긴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AI를 두려워하고 또 완전히 배척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빼앗거나 인류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공포감. 이것은 우리 또 AI의 잠재적 이점을 또 놓치게 만들겠죠. 실제로 이미 이 AI는 의료, 환경, 교육 할 거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AI 장단점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겠죠. 이는 여러분 아시는 불교의 정견, 바른 견해를 갖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AI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불교의 윤회 개념으로 AI의 발전 과정을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AI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한 세대의 AI가 죽고 또 새로운 세대의 AI가 태어나는 과정이 이렇게 반복이 되죠. 이전 세대의 업이 또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요, 이전 AI 모델의 성과가 그 한계, 이 모든 것들이 다음 모델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서는요, 초기의 규칙 기반 AI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기계학습이 등장했고요, 또 그 기계학습을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잘 아시는 딥러닝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또 언젠가는 이 딥러닝 기술도 그 오차가 생기고 성능 저하가 오겠죠. 그리고 또 끊임없이 또 최적화 작업을 수행해 나가면서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만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 각 단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각 단계마다 이전 단계의 업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에 계속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AI를 개발하는 동기에 있어서요, 업이숙이라고 하죠. 선인 낙과 악인 고과의 원리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동기는 즐거운 결과를 낳고 악한 동기는 괴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동기와 방식으로 AI를 개발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AI와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AI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 자신의 사용 의도가 또는 개발 의도가 향후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자비 사상을 토대로 AI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불교에서 모든 수행의 목적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많이 읽으시는 대방광불 화엄경 10회양품에서는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한다고 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AI의 궁극적 낙처 역시 여기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AI는 단순히 기술적 성과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AI는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뭐 질병을 진단한다든가,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든가, 또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든가, 뭐 등등 AI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AI를 활용해서 정밀 의료를 많이 하죠. 개인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교육은 어떻습니까? AI 기반 교육 시스템이 있어서요. 학습자 개개인 특성에 맞는 최적의 학습 경험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교육의 질도 높이고요. 또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AI의 새로운 형태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점도 주목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의 편향성, 기술 격차로 인한 불평등,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AI의 부작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불교의 불살생 정신과도 연결됩니다. AI가 어떤 형태로든 중생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불교의 자비사상은 AI 개발과 활용의 궁극적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생의 고통을 덜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AI 개발자는 이 AI 개발을 하면서 동기나 내용이 윤리적으로 모호하거나 난관에 부실 때마다, 그리고 우리 사용자는 AI를 사용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중생을 이롭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수시로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교의 핵심 개념을 통해서 AI를 바라봤고요. 불교와 AI가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기적 사유를 통해서는 AI의 상호 의존성을요, 또 무아설을 통해서는 AI의 비실체성, 그리고 중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AI에 대해서 균형 잡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또 사성제를 통해서는 AI 개발 구조, 또 윤회설은 어떻습니까? AI 개발 동기의 순수성, 그리고 자비사상을 통해서는 우리 AI 개발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성찰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AI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교의 가르침은 여전히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